이제 합리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유관념이라는 거 있어서 본래부터 있는 어떤 관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명석 판명한 관념 같은 걸 중시하죠. 근데 경험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석 판명한 관념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 감각 경험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다. 후천적인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현대 철학자들은 이거를 비판해요. 표상을. 그냥?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죽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건 철학을 독살한다. 들려져 이 말이죠. 현대 철학자들한테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 철학사의 전체의 어떤 독사, 즉 의견, 편견 같은 거예요.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표상화된 생각, 표상화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게 사태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표상이라는 것이 철학사 내에 어른거리는데 이것을 없애야지만 사물의 사태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이 표상이라는 것은 뭐와 이어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감이라고 합니다. 공통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이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완전히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완전 부정은 못 합니다. 누구나 표상적인 사고를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념사, 키워드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명석 판명한 관념 자체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명석 판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념, 그것 자체가 사실은 명석 판명한 관념을 만들어내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애매모호한 관념이 뭐냐면은 속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속일 수도 있으며 또 내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경험들이에요. 그게 또 감각들이고 또는 환상들이고 환영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환영들, 환상들 또는 잘못된 오류들을 내치면서 억압하면서 또는 뭐 그것을 배제하면서 명석 판명한 관념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명석 판명한 어떤 관념, 표상으로서의 관념이에요. 이 표상으로서의 관념이 있으려면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명석 판명한 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상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같이 있지만은 이 표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떤 명석 판명성에 완전히 가다할 수 있느냐? 명석 판명성에 완전히 가다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항상 이 재현되는 것 뒤에는 재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시뮬라크르죠. 그래서 재현되지 않는 것들이 항상 이 뒤에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면은 그 뭔가를 확념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끊임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삶이라는 것이 그런가요? 늘상 우발적인 것들이 끼어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명석 판명성을 방해하는 것들이긴 한데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사태나 삶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죠. 명석 판명한 관념만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사태들이나 사물들, 대상들, 관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돼서 현대 철학자 같은 경우에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공통감. 공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석 판명한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한다는 거죠. 수학적인 거. 1 플러스 1은 2다. 예? 물리학적인 F는 MA다. 라는 법칙들.
이러한 명석 판명한 것들이잖아요. 명석 판명한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의심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것도 의심할 수 있고 F는 M이다라는 공식도 의심할 수 있죠. 예. 그 의심을 통해서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상에 의해서 형성된 공통적인 지식 공통감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공통적이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일치단결하여 공통감을 방해하는 것들을 적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명석 판매한 것을 쫓아서 막 그것을 쫓아서 그 생각만 해야 된다. 개념사를 공부하는 게 개념을 아주 명석 판매하게 난 알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불가능한 상태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에게는 유한성이 유한하죠. 지성도 유한합니다. 그리고 삶도 유한합니다. 아마 한 1000년쯤 살면 명석판명 관념이 생길 거예요. 뭔가 그겠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명석판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그것들을 나의 삶의 활력 안에 수용하는 것이죠. 수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또 뭐 억지로 뭔가를 끌어다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억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놔둘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제 풀어져요.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현대사회가 과학기술만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적인 것들, 뭐 기술적인 것들, 또는, 어떤 삶의 규격화된 자본주의적 삶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한 삶의 방식들, 애매모호한 지대들을 남겨두고 그것을 긍정하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멘탈리티들이 된 거죠. 우리가 그게 된 겁니다.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 또는 애매모호한 지대들 이런 지대들 속에 뛰어들었을 때 뭐가 됩니까?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겁나죠, 근데. 애매모호한 지대, 어떤 애매모호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는 내 삶의 규격화된 일상이 아니라 다른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화폐, 돈, 자본 또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공동체 하면서 얘기하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증여하고 또 선물하고 또 무형의 자산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무형이라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것들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철학자들 이후에 어떻게 될까? 또 가끔 상상을 합니다. 요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철학은 이성 비판의 시대예요, 사실은. 이성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은 근대적 이성이죠. 근대적 이성. 명석 판면성을 중시하고 재현을 중시하는 그런 이성. 근데 이 시대가 지나면 또 어떤 그러한 이성에 대한 다른 정의들이 내려질 수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취향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난 그래도 나는 근대적인 인간이고 근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굉장히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재현을 하고 표상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성이
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그렇게 그러한 생각이나 사고 같은 거는 상당히 뭐 어떤 여백이나 아니면은 그 애매모호한 지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방식으로 전용이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것으로 보면은 사실은 참 그래요. 그러한 그 근대성을 넘어서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대성의 인력에 아직까지 이제 쭉 아직까지 잡혀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지표를 삼아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멘탈리티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또 쭉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